안녕하세요. 실해석학 6주차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함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극한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해석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함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열이란 이제 어떤 실수의 부분집합 x를 이제 정의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들이 이제 f1, f2, f3 이런 식으로 각 양의 정수마다 함수가 주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네, n번째 함수가 fnx는 네, n분의 1x다.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함수열을 순서대로 적으면은 이제 각 항이 이제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x, 2분의 1x, 3분의 1x 이런 순서로 나가는 함수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니면은 이제 fnx가 이번에는 nx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x, 2x, 3x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함수열입니다. 이런 함수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실수열에서도 우리가 극한을 정의를 했듯이 함수열에서도 그 함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미리 말하자면 극한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수직선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자연스러운 보통 위상을 실수에서 이제 주고요. 그 위상 안에서 이제 이 위상 공간 안에서 정의된 그 점들의 수열의 극한 이런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들의 모임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집합이 됩니다. 이제 네, 제가 실수에서 정의된 실수의 부분집합에서 정의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들을 모두 모은 이런 굉장히 큰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큰 공간에서는 이제 이런 공간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런 공간에서도 우리가 위상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에서는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보통 위상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한 이제 해석학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이 함수들의 공간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위상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함수열의 극한의 그 종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점별 수렴 위상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른 위상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컴팩트 열린 위상이다. 이런 위상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함수들의 공간에 위상을 준다는 것은 이제 두 개의 함수가
가깝다는 것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랑 이제 가까운 함수들을 내가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다에 따라서 이 위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극한이 생길 수 있는 정말 대략적인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네,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위상을 이제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해석학적인 그런 정의들을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점별 수렴과 고른 수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또 이제 극한의 교환을 언제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수열의 극한을 정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역시 점별 극한입니다. 점별 극한이란 각 점마다 이제 함수열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각 점 x에 대해서 그 x에서의 함수값으로 이루어진 그 실수열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x가 3이다고 하면은 이 함수열로부터 우리가 실수열을 얻는데요. 3, 2분의 3,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이런 수열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의 각 점마다 그 n번째 함수의 그 정의역의 점을 대입을 한 그렇게 얻은 그 실수열. 그러면은 그 실수열의 극한이 존재한다면요. 그 값을 우리가 fx라고 정의를 하고 그때의 그 f를 우리가 이제 점별 극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함수열 fn의 점별 극한.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pointwise limit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점별 극한의 정의입니다. 조금 더 이제 정교한 정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한 정의는 각 점마다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임의로 주어진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n이 충분히 크면 fnx 빼기 fx가 그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양의 정수 n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f가 fn의 점별 극한이다 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그 두 가지 예에서 점별 극한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 첫 번째 예를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아무거나 주어진 실수에 대해서 n분의 x는 이제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점별 극한은 점별 극한은 fx는 0, 모든 점에서 0으로 정의된 상수함수, 이것이 점별 극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임의의 x에 대해서 fnx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x가 0인 경우에는 0이고요. x가 이제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점별극한이 이제 실수에서는 점별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여러분이 2학년 이제 기초 해석학 시간에 아마도 이 예제를 반드시 살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각각의 함수가 연속 함수더라도
그 함수열의 전별 극한은 이제 꼭 연속함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fnx는 x의 n승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역을 이제 편의상 이 닫힌 구간 0에서 1까지로 생각을 하면요. 요 전별 극한도 이제 x가 이제 1보다 작냐 또는 1이냐에 따라서 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함을 알 수가 있는데요. x가 0 이상 1 미만이면 이 전별 극한은 fnx의 극한은 0이 되고요. x가 1인 경우는 fnx의 극한이 1이 됨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물론 이제 연속함수가 이 전별 극한은 연속함수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전별 극한은 다시 쓰면 네, x가 1이 아니면 0이고 x가 1이면 이제 1로 정의된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생각을 하면요. 이제 네, fx는 x, 그 다음에 fx는 x제곱, fx는 x 3승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nx가 x의 100승이다. 100번째를 생각하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n이 굉장히 커지면 결국 이제 1이 아니면 0이고 1에서는 함수값이 1인 이런 함수로 이제 전별 수렴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별 극한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연속함수가 아닌데요. 이 말은 이제 이렇게 극한의 순서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극한을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는 지금 이제 n을 고정을 하고 m을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fn이 연속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fn1이 됩니다. 그럼 fn1은 1이니까 요거는 1이니까요. 그러니까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도 이제 값이 1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극한을 순서를 바꾸게 되면요. 우변은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fn1-2의 n분의 1인데요. 요것의 n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n을 먼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이것은 이제 m이 어떤 수이든지 상관없이 m이 어떤 고정된 수이면은 이 극한은 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수를 이제 무한히 계속 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변의 극한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속된 극한이 있을 때 두 극한의 순서를 이제 바꾸어도 이제 물론 같은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극한 함수가 연속이 아닌 경우에는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열의 극한이 연속함수라는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더 필요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의 순서를 언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한 전별 극한보다 강한 극한의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고른 수렴입니다. 우리가 고른 수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균등 수렴이라고도 균등 수렴, 평등 수렴 이제 다 같은 말인데요.
네, 그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는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그 모든 정의역 x에 대해서 이제 fnx와 f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양의 정수 n이 존재한다. 네, 물론 이제 입실론 처음에 주어진 입실론에는 이제 의존을 하겠습니다. 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이 함수열 fn이 f로 고르게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전별극한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두 명제의 차이를 이제 사실 이해를 잘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기 이제 순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별극한은 각 점 x마다 이제 하고 임의로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한 이 양의 정수 n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여기 n은 점 x와 입실론에 의존하는 그런 n이면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정수 n을 이제 x에 상관없이 이제 입실론만 주어졌을 때 입실론에 대해서만 의존하는 이제 그러한 n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평등 수렴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fnx 빼기 fx가 x가 어떤 정의역의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그 차이가 항상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조건을 이제 만족을 이제 하면 그것이 이제 고른 수렴의 정의를 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같은데요. 이 n을 이제 x에 의존하지 않게 잡을 수 있느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였고요. 이제 글로 쓸 때는 요 이제 순서가 이제 중요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속함수열이 어떤 이제 그 극한함수로 고르게 수렴하면 우리가 그 극한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증명을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자 고르게 수렴하기 때문에 x가 이제 정의역에 속하면 네, 그 n이 충분히 크면 그럼 x가 x에 속하면 fn x 빼기 fx가 입실론 그런 n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고른 수렴의 정의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의 점 x0에 대해서 이제 주장은 네, f가 x0에서 연속임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fx0 빼기 fx는요. 네, 이것이 이제 충분히 이제 작다는 걸 이제 보이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fx0 빼기 fn x0이고요. 더하기 fn x0 빼기 네, fn x 그렇죠? 그다음 더하기 fn x 빼기 fx 네,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그러면은 네, 이걸 먼저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자, 여기 이제 n을 존재했고요. 그러면은 fn은 연속이므로 x 빼기 x0의 차이가 델타이면 fn x0 빼기 fn x의 차이가 입실론, 이렇게 작아지는 델타, 양수 델타가 존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따라서 이제 만약에 처음에 x랑 x0의 차이가 델타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n은 처음에 잡기를 이제 이 값이 입실론보다, 첫 번째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입실론보다 작고 세 번째도 입실론보다 작죠. 자,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정의역에 속하기만 하면은 이제 네, 이 점은 임의의 점이 다 가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3입실론이 됐는데요. 이제 처음에 입실론을 입실론을 처음에 제가 3분의 입실론으로 잡았다면 예, 똑같이 하면은 지금 이제 네, f가 연속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x 빼기 x0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함수값이 입실론 네, 또는 3입실론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의 존재성을 지금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요거는 이제 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필요는 없고요. 네, 네, 그냥 생각해보기 숙제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fn이 f로 만약에 점별 수렴하면 지금 증명 과정에서 이제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점별 수렴할 때 위 증명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방금 윗 보기에서 우리 그 점별 극한이 연속함수가 아닌 예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왜 이 증명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함수열이 어떤 함수로 이제 고르게 수렴하는 것을 또 조금 더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균등놈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유니폼 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함수의 정의역이 x일 때 그 함수의 유니폼 놈은 정의역의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 중에서 그 fx의 이제 그 수프리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닫힌 구간이다 하고 f가 연속함수다 하면은 물론 최대값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x가 이제 닫힌 집합이 아니면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이제 생길 텐데 그럴 때 이제 요 함수 f의 치역이 이제 실수의 부분집합이 될 텐데 이 치역의 최소 상계, 그 상한, 수프리멈을 우리가 함수 f의 유니폼 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이제 그 실수의 부분집합 x에서 주어진 연속함수열 fn이 어떤 극한함수 f로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은 이제 다음과 동치입니다. 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동치고요.
2번하고 3번이 동치인데요. 그래서 함수열이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은 그 함수열 f의 극한함수 f에서 fn을 뺀 이 함수의 수프리멈 놈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함수열의 꼬시 판정법이라고도 이제 부를 만한 그런 정리인데요. 함수열의 꼬시 판정법 라고 부를 만한 정리인데요.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m과 n이 충분히 크면 fmx와 fnx의 차이가 정의역 모든 점에서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그 충분히 크다는 그 명제의 경계가 되는 양의 정수 n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3번 조건을 체크하면은 또 함수열이 고르게 수렴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fnx가 이제 x의 n승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정의역은 닫힌구가 0이 되고요. 방금 윗 보기에서 이 함수의 전별극한이 연속함수가 아님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극한함수로 고르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위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고른 수렴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지,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f 빼기 fn 이 함수의 차이의 이 수프리멈, 이 실수열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값은 지금 이제 분명히 fn의 예를 들어서 n분의 1보다도 이제 이거 빼기 물론 f의 n분의 1이지만 f의 n분의 1은 0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도 분명히 요거보다는 정의상 이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의를 생각하면 이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1-n분의 1을 생각을 했는데요. 1-n분의 1 예를 들어 1-n분의 1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도 이제 이 수프리멈은 큰데 이것은 계산하면 1-n분의 1의 n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극한값은 이제 최소한 2분의 1로 가니까 이 극한값이 이제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예제의 경우에서는 이 2번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고르게 수렴한다의 정의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2번이나 3번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열이 고르게 수렴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2번 조건이 조금 실용적일 것 같고요. 이제 3번 조건은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전개할 때 이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두 조건 다 이제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의 증명이 사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정리의 증명들은 이제 우리 교재에 8장 1절을 공부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잘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이것이 동치인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주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